네, 오늘 계속 향공 관련해서 보훈처장님께 여쭤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향군의 그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한정 의견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가령 예를 들면 2019년도 회계년도 또는 2020년도 뭐 쭉 끄다 보면은 2020년도 감사보고서 올해 3월달에 나온 걸 보면은 약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47억 정도가 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훈기금 보조금으로 해서 74억 정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시도보조금에서 약 73억 정도 갔습니다. 만약 회계장부가 이렇게 계속 신뢰할 수 없다면 지금 그 보훈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대폭 삭감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사실은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공감하고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좀 여러 가지 뭐 단체가 가지는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또 현행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 제한성 때문에 신중한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만약에 제대로 회계를 관리하면 나중에 누적해서 다시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예 박탈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명의대여 문제인데 이것도 향군에 대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 명의대여 사업 잘 아십니까? 수익사업의 명의대여 사업. 명의대여. 명의대여 대명사업. 이제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은 국가에서 특허처럼 특별하게 자격을 주고 특별히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조건을 달리 취급해 주는 거죠. 그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보훈 가족이나 보훈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적법한 건데 그냥 이름만 빌려서 제3자한테 주고 제3자가 보훈단체 명의를 빌려서 사업하는, 그래서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행위인 거죠. 그게 명의대여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통상적으로 명의대여 할 때는 어쨌든 이 영업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누구한테 기속하느냐가 초점인데 그게 보훈단체에 기속되는 거면 실제 명의대여가 아닐 테지만 이름은 보훈단체 명의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의 명의로, 이게, 이름은 그렇지만 제3자의 이익과 손실에 귀속되게 한다면 이게 명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훈단체의 그 명의대 기준이 보훈처에서 만든 겁니다. 이 기준 자체는. 지금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보들이 나오고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정부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금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향군 명의대여 사업 적발이 나왔습니다. 이게 목재가구 공장 관련 명의대여 케이스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한 15일 정도 사전 자료 분석하고 바로 이렇게 결과를 냈어요.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게 그런데 이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보훈처는 이것에 대해서 늘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이 보훈단체에서의 수익사업 명의대여 이 행태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후속 조치하셨습니까? 사실 뭐 깨놓고 말씀을 드리면 재앙군인에 대해서 그간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고요. 그런 다만 이 대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지금까지 물량 받은 하고 나머지 2022년부터는 폐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지금 향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바로 취소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사례는 저희들 또 제보가 막 들어옵니다. 또 다른 명의대여 관련된 건데 향군이 전국 제9협회와 사이에서 마스크 작년 3월 달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마스크 공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제3자가 끼어가지고 이제 사실상 명의를 도용해서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이미 보훈처에서 대략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회사 사장 20대 중반인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끼어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요 파업할수록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제가 더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보가 안 들어오는 게 맞고 명의대여가 다양한 형태로서 너무 빈번하다. 그리고 그게 향군의 이 수익사업의 향군 전체를 위한 것인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의혹이 있다. 근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서서 감사원이 지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방치하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전체적으로 향군의 그 감사 보고서나 또는 이제 그 재무제표 자체 회계가 너무 불투명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예. 그걸 좀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회계 감사를 위해서 그 회계사를 이번에 고용을 했고 예. 저희들 사실 뭐 지도하는데도 제한이 많아가지고 그 전문성을 높였고요. 뭐 단체가 하는 데 대해서 너무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저희들 그 월권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